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거는 이제 제약식이 없는 상황에서 비선형기회법을 이제 최적화하기 위해서 극소점, 극대점과 같은 어떤 극점에 대한 개념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극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수치적으로 좀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이 최적의 어떤 파라미터 값을 찾는 어떤 경사관법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부터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볼 내용은 이 제약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의 비선형기회법의 어떤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기초적인 개념과 함께 여러 가지 라그랑지안 함수, 그 다음에 KKT 조건 등과 같은 여러분들이 이 제약식이 있는 조건 하에서의 어떤 그 최적화를 찾기 위한 여러 가지 기초적인 개념들을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두 가지 예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어떤 원이 주어져 있고, 원이 제약식으로 주어져 있고, x제곱 y라고 하는 함수를 최대화하는 그런 어떤 그 비선형기회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feasible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원상에 있는 점 중에서 x제곱 y 값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함수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함수가 이제 이렇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점점 커져 나간다라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접하게 되는 부분에서 아니면 이렇게 접하게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최대값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약 조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단순하게 이제 x제곱 y를 이제 극대화하는 거랑 이런 어떤 제약 조건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함수에 대한 어떤 최대값을 찾는 거랑은 분명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원 사이에 있는 이 두 개의 어떤 제가 이제 이게 색칠하고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실행 가능한 해집합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x 플러스 y를 이제 극대화하는 거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요점에서 이 점에서 아마 최대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2차원 공간상에서 지금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어떤 최적화를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실제 이제 저희가 다루는 비선형기회법, 특히 이제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다루게 되는 어떤 그 변수의 수는 의사결정 변수의 수는 이렇게 두 개가 아니라 수십만 개, 수천만 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도식화를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약 조건이 있는 이 비선형기회법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의사결정 변수가 주어져 있고요. 의사결정 변수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식을 최대화 혹은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약 조건들이 쭉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아셔야 되는 어떤 용어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최적화에서 어떠한 해에 대해서 이 제약식이 이게 부등호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찌됐든 어떠한 그 해가 특정한 어떤 제약식에 대해서 등식을 만족을 하게 된다면 저희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제약식 J가 X0에서 타이트하다, 액티브하다, 혹은 바인딩 되어 있다라는 용어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용어는 일단은 그냥 이런 용어가 있다 정도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제약식이, 특정 제약식이 어떠한 해에 대해서 등식을 만족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제약식은 그 해에 대해서 타이트하다, 액티브하다, 바인딩 되어 있다 등등과 같은 표현을 쓴다라는 점 좀 이제 인지를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제약 조건이 있는 비선형기회법에서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최적화 문제는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게 지금 본 이 디스커션은 매우 단순화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비선형기회법의 어떤 문제 형태는
볼록 해집합, 해집합이 볼록 해집합인 어떤 상황에서 볼록 함수를 최소화한다든지 이 볼록 해집합상에서 이 볼록 함수를 최소화한다든지 혹은 볼록 해집합상에서 오목 함수를 최대한다든지 이렇게 두 가지 이 경우가 좀 단순화해서 설명드리면 가장 이상적인 어떤 비선형기회법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해를 구하기가 좀 수월하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록집합인 실행 가능한 해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오목함수의 국소 최대해는 전역 최대해, 그 다음에 볼록함수에 대해서의 국소 최소해는 전역 최소해가 된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해가 어떤 볼록집합에서 해가 존재하는 어떤 볼록집합에서 예를 들면 뭐 볼록함수나 오목함수가 정의가 됐을 때 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안정 스테이셔너리 포인트거나 아니면은 이 바운더리거나 바운더리에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최적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선택지가 상당히 줄어드는 거죠. 해를 구했을 때 이 해를 구하는 방식이 매우 단순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경사관법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해집합상에서 뭔가 해를 구할 때 오목함수인 경우에는 이 국소 최대해가 전역 최대고 볼록함수는 국소 최소해가 전역 최소해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경사관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수렴되는 포인트는 국소해잖아요. 국소해. 국소 최소해거나 아니면은 경사 상승법을 하면 국소 최대해가 된데 만약에 주어져 있는 함수가 오목함수거나 볼록함수면 기본적으로 나는 국소를 찾았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전역해가 되는 이런 어떤 아주 나이스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외의 경우, 그런 어떤 아주 이상적인 경우가 아닌 경우가 왜 문제 풀기가 어렵냐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함수의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비저빌리티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스테이셔너리 포인트가 몇 개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변수가 수천만 개, 수백만 개가 있는데 그런 함수 상황에서 이게 과연 이게 극점인지 아닌지 뭐 판단하는 건 가능하지만 과연 이런 극점들이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뭐 볼록함수나 오목함수 이런 어떤 좋은 형태의 아주 이상적인 형태의 어떤 함수가 아니라면 다수의 어떤 극점들이 존재할 것이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그 해가 과연 전역 최적해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목적식이 볼록함수거나 오목함수 형태 아니면은 뭐 좀 더 다양한 어떤 최적해를 좀 이렇게 보장하는 그런 어떤 좀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지만 일단은 단순화시켜서 뭐 목적식이 이제 볼록함수거나 오목함수가 아닌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슈가 있다. 즉 이제 해를 구하더라도 그 해가 국소해지 전역해라는 어떤 보장 자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 소위 말하는 최적해를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해집합이 이렇게 볼록집합이 아니다. 볼록집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동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연속성을 가지는 건데 이 볼록집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분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해집합이 분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분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바운더리 쪽에서도 이제 해들이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절되어 있는 해집합상에서 뭔가 해를 구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해를 찾는 경우의 수도 많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해를 구했을 때 얘가 과연 최적해인지 전역 최적해인지를 판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비선형 계획법의 어떤 문제 해결의 경우에는 볼록 해집합에 볼록 함수를 최소화한다든지 오목 함수를 최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비선형기회법 문제이고요. 그 이외의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해를 구하더라도 그 해가 이 전역해인지를 이제 개런티하기는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소위 말하는 로스 펑션이나 라이클리드 펑션이나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할 때 그 함수 자체가 볼록 함수거나 오목 함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리저너블한 어떤 상황에서 로스 펑션들이 정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함수들을 설계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예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함수가 x제곱이라고 하는 어떤 볼록 함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래로 볼록한 볼록 함수, 컨버스 펑션이 있습니다. 근데 해집합이 이제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어떤 식의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가 1이다. 해가 하나죠. 해집합에 원소가 하나 있어요. 그 경우에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를 풀 이유가 전혀 없죠. 최적해는 x가 1인 게 최적해입니다. 자, 근데 x가 실수 집합에서 0을 제외한 실수 집합이에요. 근데 fx를 미니마이즈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얘는 당연히 이 컨벡스 함수가 아니죠. 이 원소 하나 있으니까 얘는 컨벡스 함수가 맞습니다. 근데 얘는 컨벡스 집합이 아니죠. 해집합이. 근데 얘는 컨벡스 집합이 아닙니다. 왜냐면 분절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0이 빠져 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컨벡스 집합이 아닌 상황에서 x제곱을 미니마이즈 한다? 뭐죠?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해가 없습니다. 왜냐면 x가 0일 때 사실 이 함수가 최소가 되는데 해집합에서 0이 빠져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실수 공간상에서 fx를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어떤 최선의 해를 찾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0.00001이라는 값을 주면 저는 0.000에다가 다시 거기다가 곱하기 0.1을 한 해를 항상 제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x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y는 x에다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해집합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부터 무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의 어떤 그 x가 이렇게 이런 해집합상에서 이걸 최소화하는 거는 어느 경우죠? 보통 이제 바로 이제 0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x가 0이 이제 최적해가 되겠죠. 그렇죠?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렇게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집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x를 미니마이즈 하는 경우는 이 바운더리, 이렇게 분절되어 있는 이것도 컨벡스가 아니고 얘도 컨벡스 집합이 아니죠. 그래서 분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해집합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최소값을 찾으려면 결국은 이제 x가 1이거나 x가 마이너스 1일 때 결국은 이제 최소 해를 갖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예시를 통해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게 해집합이 이제 컨벡스가 아닌 어떤 상황에서 해를 구하는 어떤 거는 경우의 수도 많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해를 구했을 때 그 해에 대한 어떤 평가 자체도 사실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와 같은 어떤 예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 제약식이 있는 비선형기회법 문제가 이상적인 어떤 상황이 아닐 경우에 문제 풀기가 다소 어렵고 왜 어려운지를 몇 가지 좀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